내가 알고 있는 한국인들은 모두 진상이야. 여기 한 프랑스 남자가 한국 길거리에서 너무나 놀란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흥분해 있는데요. 딸을 잡으러 한국에 왔을 뿐인데 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 놀랐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해외 커뮤니티 레딧의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랑스 파리 출신의 브리엘이라고 합니다. 저는 프랑스 대학교의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다소 뜬금없게도 한국의 한 호텔에 취업하여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는 중인데요. 제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너무도 간단합니다. 바로 한국은 자원이 하나도 없음에도 인적자원 하나로만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한 국가고, 그만큼 한국인들은 개개인의 탁월한 능력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유명하기 때문이죠. 사실 프랑스는 과거에 이뤄낸 성공에만 취해 있어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이러한 것들을 배울 수 없어 한국에서의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제겐 정말 큰 기회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 아빠예요. 처음 제가 한국 가서 일을 하겠다고 했을 때 아빠께서는 정말 기절하게 놀라셨습니다. 제가 대학생일 때도 한국어를 공부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제 모습을 탐탁지 않아 하셨는데 요즘 들어 아빠의 분노는 더욱 심해지셨죠. 아빠는 한국 같은 가난한 후진국에서 뭘 배우냐며 시민의식조차 형편없는 한국에서 배울 건 하나도 없다며 다시 프랑스로 돌아오라고 하셨거든요. 사실 저는 프랑스보다 한국이 훨씬 더 비전 있는 나라고 시민의식도 훨씬 뛰어난 나라라는 것을 직접 겪어봐서 알고 있습니다. 파리지앵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자존심도 강하고 주변 사람들은 우습게 보며 불친절하고 개인주의적인 사람을 일컫는 말인데요. 저희 아빠에게 이런 표현을 쓰긴 좀 그렇지만 사실대로 이야기하자면 같은 프랑스 사람들끼리도 꺼려하는 파리 사람들의 면모를 아빠가 고스란히 지니고 있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빠의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었죠. 최근 들어 아빠가 운영하는 식당이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할 만큼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 아빠는 이런 자신의 쇠락이 한국인들 때문이라고 생각하셨거든요. 아빠는 오랫동안 음식점을 운영해 왔는데요. 평점도 높고 역사도 오래되어 파리 현지인들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의 방문도 굉장히 잦은 곳입니다. 아빠는 이 식당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높은데 진상 손님 때문에 한 번씩 기분이 몹시 상한 채로 퇴근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포크와 나이프를 가방에 넣어 훔쳐가는 사람. 식전 빵을 너무 과도하게 요구해서 더 이상 드리기는 어렵고 추가 주문을 하라고 하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사람. 게다가 자신들의 터무니없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말도 안 되는 비방 후기를 작성한다거나 복수랍시고 화장실을 이용하고 변기에 물을 내리지 않는다든가 물을 틀어놓고 나오는 등의 경악을 금치 못할 행동을 한다고 하셨죠. 그런 이야기를 하자면 이틀 밤 정도는 가뿐히 날을 셀 수 있는 그 진상 손님들의 이야기는 다채롭기 그지 없었는데요. 아빠는 누가 봐도 짝퉁인 명품 로고가 크게 쓰인 옷을 입고 주변 따윈 아랑곳하지 않고 큰 소리를 내며 씻지 않아 냄새가 나는 손님들은 하나같이 한국인이라고 했습니다. 아빠가 식당을 운영한 기간만큼 한국인에 대한 편견도 잔뜩 쌓인 것이죠. 그러니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리 없지 않겠어요? 사실 한국인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저로서는 이건 한국인의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단번에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제 경험상 한국인들은 식당에서 그런 비매너 행동을 할 리가 없어요. 한국인들은 식당에서 식사 후에 더러워진 테이블까지 닦고 일어서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따라서 저는 아빠가 겪은 사람들은 한국인이 아닐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나 아빠는 제 말에 정색을 하실 뿐이었죠. 아빠는 한국인의 짓이 틀림없다며 한국어가 적힌 티셔츠를 입었던 남자는 음식 가격 할인까지 해달라는 어처구니없는 요구를 건넸다고 했어요. 저는 아빠에게 한국인들은 편의점에서 1+1 행사 음료를 구매해도 고생하는 직원을 위해 기꺼이 음료를 건네는 사람들인데 그런 한국인들이 수준 낮은 생떼를 부렸을 리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아빠는 식당에서 진상을 부리는 한국인들은 하나같이 키가 작고 왜소했으며 몸에는 때와 각질이 가득할 정도로 지저분했다고 말씀하시며 이건 가난해서 제대로 씻지도 못하는 한국인들의 특징이 아니냐며 억지를 부리셨는데요. 그런데 제가 만나본 한국인들은 일단 목소리가 저렇게 크지도 않고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한국에서 일하면서 회사 사람들과도 친하게 지냈는데 제가 본 한국인들은 모두 매너가 있고 예의 바르며 깔끔하고 대화는 언제나 즐거웠죠.
처음에는 아빠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맞장구도 쳐드렸지만 한국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아빠가 식당에서 겪은 진상 손님은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일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사람들은 절대 한국인이 아닐 것이고 중국인들이 해외에서 진상짓을 하며 한국인이라고 거짓말을 했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빠는 도통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아빠는 이왕 말 나온 김에 한국 같은 후진국에서 당장 저를 빼내야겠다며 지금 바로 저를 찾으러 한국으로 오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런 아빠의 황당한 주장을 그저 웃어 넘겼지만 아빠는 며칠 뒤 정말로 제가 일하는 호텔까지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아빠는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방문한 중국인들처럼 소란을 피우며 저를 프랑스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끔 하고 계셨죠. 그렇게 도저히 못 버티겠다는 생각이 들던 그때 저는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냈습니다. 그건 바로 아빠가 한국인들을 직접 보고 아빠가 겪었던 진상들은 한국인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방법이었죠. 저는 일단 아빠를 회사 근처의 공원으로 끌고 갔어요. 마침 퇴근 시간이 다가오던 터라 공원에는 다양한 연령층의 한국인들로 북적였는데요. 아빠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고 꽤나 충격을 받으신 모양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인들은 키도 작고 매너도 형편없을 거라 생각했던 아빠는 그와 정확히 반대되는 한국인들을 보고 무척이나 당황해 하셨거든요. 아빠는 키가 176cm로 나름 프랑스인 평균보다 크셨지만 한국인들은 교복을 입고 있는 앳된 소년마저도 아빠만 하거나 혹은 아빠보다도 머리 하나는 더 컸는데요. 아빠는 이곳이 아시아 국가가 맞는 거냐며 어쩜 다들 이렇게나 키도 크고 체격도 좋은 동양인들 밖에 없냐고 물었어요. 아빠는 평균적으로 자신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한국인 남자들을 본 뒤로 급격하게 의기소침해지신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그렇게나 한국인들이 매너 없다고 욕하시던 아빠였지만 오히려 아빠는 들고 있던 물병을 슬쩍 산책로 의자에 버리는 교양 없는 행동을 하셨어요. 저는 그런 아빠에게 한국인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의 쓰레기를 들고 다니며 절대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아빠는 그제야 머리를 긁으시며 물병을 다시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어떻게 하나같이 쓰레기를 손에 쥐고 다니냐면서 놀라워하셨죠. 사실 프랑스에서는 환경미화원이 대신 처리해 주겠거니 하는 마음으로 그냥 아무데나 버리거든요. 그러더니 갑자기 아빠는 아무래도 여기서 키가 가장 작고 매너도 나쁜 건 자신인 것 같다고 말했어요. 공원 구경을 마치고 음식점을 가기 위해 지하철역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아빠가 자꾸 코를 킁킁대시는 게 아니겠어요? 좀 민망하기도 하고 이상해 보여서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한국은 길거리에서 지린내가 나지 않고 개똥도 없다며 감탄하고 계셨던 거예요. 길거리에서 지린내 타령이라니 한국인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할 이야기죠. 부끄럽지만 프랑스는 바게트빵, 치즈, 와인 말고도 지린내로도 유명하답니다. 길거리에서 노상방뇨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현지인들도 코를 막고 다닐 정도의 냄새라서 파리에 대한 환상을 가진 사람들이 제일 먼저 충격을 받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특히 더운 여름에는 사람들의 체취와 향수 냄새, 지린내가 뒤섞여 파리에서 평생을 살아온 저도 머리가 띵할 정도의 역겨운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길거리에는 개똥도 뒹굴고 있죠. 사람들이 잘 안 치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 길거리에서는 지린내는 물론 쓰레기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으니 당연히 아빠가 충격을 받으실 만하죠. 그간 무시했던 한국의 모습에 아빠 표정이 이때부터 슬슬 바뀌었습니다. 지하철역에 들어가서는 아빠의 얼굴이 생전 보지 못했던 표정일 정도였으니까요. 한국 지하철은 냄새와 쓰레기투성이인 프랑스 지하철과는 달리 무척이나 깔끔하게 유지되고 있었고 한국인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줄을 서고 사람이 전부 내린 후에야 지하철에 탑승하는 선진적인 시민의식을 보여줬거든요. 사실 프랑스 지하철은 강한 사람이 먼저 탄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만큼 줄이라는 게 무의미한데요. 세치기는 기본이고 사람들이 채 내리기도 전에 탑승을 해서 조금만 방심해도 역에서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죠. 아빠는 프랑스와는 수준이 다른 한국인들의 모습에 감탄을 연발하셨어요.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한강을 건너고 있는데 눈앞에 펼쳐진 한강의 모습에 아빠는 충격으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 한강은 파리의 세느강처럼 도시를 대표하는 강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한강물이 너무 깨끗했던 것이죠. 게다가 한강이 넓고 탁 트인 모습에 아빠는 완전 매료되고 말았는데요. 세느강은 영화나 노래 가사에서 미화가 많이 되었는데 사실 구정물에 가깝습니다. 유람선을 타고 투어를 하기도 하는데 냄새도 함께 즐길 수 있죠. 폭도 좁은 편이라 한강같이 넓고 시원한 풍경은 기대할 수도 없고요. 아빠는 이쯤 되자 절망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파리가 이렇게나 낙후된 도시라는 것, 그리고 한국이 엄청나게 발전한 선진국이라는 걸 이제서야 깨달은 모습이었는데요. 아빠가 이제 한국의 진정한 선진국 면모를 알아보기 시작한 것 같아 기쁜 마음으로 식사를 하러 갔는데요. 아빠가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식당을 가보고 싶다고 하셨고, 갑자기 음식이 확 바뀌면 적응을 하지 못하실까봐 일부러 선택지가 많은 뷔페 식당을 골랐는데요. 아빠가 크고 넓은 매장에 많은 사람들 속에서 좀 당황하는 것 같아 걱정이 됐지만 한국인들이 보여준 남다른 친절함 덕에 걱정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영어로 먼저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묻고 프랑스 사람이라고 하니 번역 앱으로 프랑스어로 소통을 해줬죠. 보통 외국에 나가면 다짜고짜 영어로 말을 거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느 나라 사람인지 확인하고 소통해주는 센스와 다정함에 아빠는 반해버린 눈치였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통하는 서툰 노인에게 친절하다니 파리 사람들과는 완전 다르다며 만족해 하셨습니다. 친절한 한국분들 덕에 편안하고 배부르게 즐거운 식사를 마친 아빠는 드디어 자신이 프랑스에서 만났던 동양인들이 한국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완전히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마음에 든다며 일주일간 한국에 더 머물고 가시기로 했죠. 식사 후엔 버스를 타고 숙소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저는 어플로 버스가 언제 오는지 확인한 다음 5분 뒤에 도착하니 지금 걸어가면 딱 맞다고 이야기했는데 정확히 5분 뒤 나타난 버스에 아빠는 다리에 힘이 풀릴 정도의 쇼크를 받게 되는데요. 제가 무슨 초능력이 있어서 버스가 언제 오는지 맞춘 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프랑스의 대중교통은 지연이 굉장히 잦아서 시간표 의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교통체증이 심해서 버스를 타고 어딘가에 제 시간에 도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버스는 중앙차로를 이용해서 막히지 않아 대중교통이 정시에 다닐 수 있게 해주고 있었고 버스가 어디에 있는지 몇 분 후에 도착하는지 알려주면서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도착한 버스에 아빠와 함께 올라탔는데 웃지 못할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수업이 늦게 끝났는지 교복을 입은 학생 무리가 버스에 먼저 타 있었는데 그중 한 남학생이 버스가 급정거를 하면서 팔꿈치로 아빠의 머리를 가격해버렸거든요. 그다지 세게 맞지는 않았기에 아빠는 아파 보이진 않았지만 자존심만은 무척이나 상해 보이셨어요. 프랑스에서는 나름 평균 이상의 신장을 자랑하는 아빠가 기껏해야 고등학생쯤 돼 보이는 교복을 입은 앳된 소년에게 팔꿈치로 머리를 맞았으니 말이에요. 그 소년은 키가 190cm는 넘어 보였고 아빠와의 현격한 키 차이 때문에 그만 실수를 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남학생은 고개를 숙이며 깍듯이 사과했고 심지어 남학생 옆에 있던 모델처럼 보이는 늘씬한 여학생은 아빠에게 연신 괜찮냐고 물어봐주며 자신의 가방에서 밴드까지 꺼내더라고요. 아빠는 그들의 과한 친절에 조금 당황하신 듯 했지만 상황은 그렇게 일단락되었습니다. 저는 버스에서 내린 후 숙소로 가는 길에서 아빠에게 넌지시마를 건네봤는데요. 아빠, 어쩌면 30년 뒤에는 한국인의 평균 신장이 웬만한 유럽 국가보다 더 커지지 않을까요? 방금 전 고등학생 좀 보세요. 아직 성인도 아닌데 키가 거의 190cm는 돼 보이던데요. 그러자 아빠는 강하게 부인하셨죠. 설마 학생일 리가 없다며 남자는 분명 정장을 입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아빠는 한국의 학교 학생들은 교복을 입는다는 사실을 몰라서 정장이라고 생각하신 모양이었습니다. 사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도 고등학생들의 모습을 보고 좀 놀라긴 했어요. 한국의 고등학생들의 모습은 한류 아이돌 스타만큼 키가 크고 인물이 훤칠했어요. 사춘기 아이들이라 여드름이 나긴 했지만 피부가 희고 혈색이 좋아서 얼마나 생기 있던지요. 거기다 짙은 눈썹과 서양인 못지않은 큰 눈, 오똑한 코를 가진 학생들이 많았어요. 게다가 과하게 꾸미지 않고 기본에 충실한 스타일링은 정말 세련된 느낌이었습니다. 과연 이들이 제가 알던 아시아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물론 학생들의 교복 치마 길이는 짧긴 했지만 어린애들이 어른 흉내를 낸 모습이라기보다 그 자체가 하나의 트렌디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제가 느꼈던 기분을 아빠도 결국 동일하게 느끼신 것 같았죠. 그렇게 아빠는 일주일간의 한국 여행을 마음껏 즐기고 프랑스로 다시 돌아간 상태인데요. 여행을 하면서도 그동안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한국에 대해서 너무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다며 이제는 한국인과 중국인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으니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먼저 소개하는 동양인들을 유심히 보고 한국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한국 사람이라고 거짓말하는 중국인을 보면 멱살을 잡아 패대기 칠 거라고까지 말하실 정도랍니다. 한국은 아버지에게 발전한 나라일 뿐 아니라 스스로를 발전할 수 있게 만드는 동기부여의 역할도 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은 한국에서의 추억을 잊지 못해 또다시 한국 여행을 계획 중인데요. 아버지께서 좋아하실 만한 곳이 있다면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행복하세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